복습 겸 한 번만 브리핑 쭉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나갈 내용이랑 같이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이제 수열이 어떤 느낌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수열이 뭔지 좀 이해가 되나? 정확하게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대답은 못할 정도라도 수열이라는 것은 뭐 AN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공차나 공비 이런 거 있고 그 다음 뭐 SN 뭐 합 이런 것들 계산하고 이런 걸 이용해서 뭐 다음 것을 추론하고 그런 이야기야. 애초에 그 함수도 마찬가지고 함수와 수열의 차이는 나는 정의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함수라는 것은 되게 연속적이야. 그러니까 1 바로 다음에 점들이 연속적으로 찍혀 있는 것들이 함수야. 그래서 실수 전체에 대한 뭐 정의역의 개수가 정의역의 개수를 셀 수가 없지. 하지만 수열 같은 경우는 정의역 자체가 뭐니까 자연수니까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n번째까지 라는 그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라고 하면 나는 꽤 잘 맞는 설명일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그 수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열을 집합으로도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목 자체가 수의 나열이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는 그 규칙성을 통해서 그 다음 항, 그 다음 항 그리고 그 항들의 관계들도 공부를 할 것이며 뭐 예를 들면 몇 번째 수열은 몇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는 몇 번째 수열입니까? 이런 식에 대한 질문 또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 더하면 몇입니까? 10번째부터 20번째까지 다 더하면 몇입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단원이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규칙성을 배우는 간단한 수열로서 두 가지를 공부를 해. 등차 수열과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처음에는 용어들을 좀 공부를 한다. 우리는 초항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차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항도 설명을 해.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아닌가? 초항 그 다음에 공차 대신에 뭘 쓰지? 공비 쓰고 그 다음에 일반 항 일반형? 일반항 일반항 이렇게 설명하지.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초항을 A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공차를 D라고 표현하고 일반항을 AN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오케이? 그 다음 등비 수열에서는 A랑 공비를 뭐라고 하죠? ratio R 그 다음에 일반항은 AN 똑같이 설명을 해. 맞지? A가 의미하는 게 A1으로서 우리가 사용을 했었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서는 중항을 찾아내. 등차 수열에서는 AN 플러스 1 가운데 있는 항이 근처에 있는 양 떨어진 AN과 AN 플러스 2 두 개를 뭐 한 것? 평균 낸 거야. 근데 나는 여기다가 2배 했다. 어이? 이제 시작했어. 2배 한 거다 해서 얘를 우리는 제목을 뭐라고 하지? 등차 중항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 다음에 등비 수열에서는 가운데 항을 뭐 하죠? 제곱해요. 제곱해야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이것을 무슨 수열? 무슨 중항? 등비 중항이라고 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만 수식이 되게 깜깜하게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 예를 들면 내가 등차 수열을 3개를 이야기를 할 거야. 뭐 12, 그 다음에 15, 15는 근데 답은 너희들만 들은 거야. 12, 15, 그 다음 뭐겠어? 12, 15, 그 다음에 18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떻게 찾아낼까요? 네, 사실 얘 두 개의 평균이죠. 한 가운데 수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가운데 항의 2배는 12와 18을 더한 것과 같고요. 뭐 가운데 항의 2배는 30과 같고요. 가운데는 15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10이랑 18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버리면 바로 네모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맞죠? 그럼 등비 중항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제가 예를 들면 3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4배 해볼래요. 4배 하면 12죠. 여기다 12 숨겨놨어요. 거기다 4배를 하면 48. 이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뤄요. 그러면 가운데를 찾아내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 그러면
얘가 가운데가 네모라고 하면은 왼쪽은 그 가운데에다가 공비만큼으로 나눈 거지. 맞아? 그 다음에 48이란 수는 네모에다가 r만큼을 뭐 한 거야? 곱한 거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양 끝에 있는 두 수, 그러니까 3과 48을 곱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수에 뭐가 돼? 제곱이 되는 거 아닌가? 맞지? 그러니까 네모의 제곱이 3 곱하기 48, 얘가 몇이죠? 144니까. 그럼 우리가 제곱근을 배웠으니까 네모는 그냥 10이라고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뿔마 10인 거야. 그럼 가운데가 12가 된다면은 공비가 몇인 상태인 거고 4인 상태고, 공비가 만약에 가운데 수가 마이너스 10이라면 공비가 뭐인 거야? 마이너스 4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 다시 일반항이랑 좀 섞어가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 우리가 등차 중앙에서 an 플러스 1, 그 다음 an 플러스 2, 그 다음 전항이 an이라고 해봐.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는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에다가 뭘 한 거죠? 공차 d만큼을 더한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an은 an 플러스 1 가운데 있는 항보다 공차만큼 뭐 한 거죠? 뺀 수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얘랑 얘 an과 an 플러스 2에 해당하는 그 일반항을 보고 뭘 하고 싶어져야 돼? 더해주고 싶지 않나? 한쪽은 빼기 d고 한쪽은 더하기 d니까. 맞지? 그럼 이 양쪽에 있는 an과 an 플러스 2를 더한 행위는 결국 안에 내용물을 계산했더니 an 플러스 1을 몇 배? 2배가 되는 거니까 an 플러스 1의 2배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맞지? 다시 한번, 내가 등비 중앙에서 설명할 내용은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있어. 그러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에다가 몇 배 한 거야? r배 한 거고, 그 다음에 an은요 an 플러스 1에다가 뭘 한 거야? r로 나눈 거지. r분의 1 한 거지. 맞지? 그러면 양 끝에 있는 두 항을 뭐 하고 싶어져야 돼? 곱해지고 싶지 않냐고. 그러면 우리가 an과 an 플러스 2를 곱하게 되면은 계산식이 어떻게 돼? r과 r분의 1이 서로 약분되면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지 않냐고. 그러면 얘는 a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저런 중항에 대한 성질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공부하는 게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합? 부분합. 쉽게 말해서 SN이야. SN의 정의가 뭐죠? SN의 정의. 초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SN이라고 한단 말이야. 맞지? 그럼 SN의 성질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갈까? S1이 뭐와 같고 A1과 같고, AN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산하더라? SN에서 SN-1을 빼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AN이 나오는데, 근데 내가 수열의 정의역이 뭐라고 했더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자연수가 돼야 하려면 n은 자연수면 돼. 당연한 소리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n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이 자연수면 돼요. 근데 n-1이 자연수가 되려면 n이 자연수면 돼요? 안 되죠. 어떤 걸 빼야 돼요? 1을 빼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n은 몇 이상의? 2 이상의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의 자연수, 우리가 이 SN에서 SN-1을 빼는 일반항을 구할 때는 항상 두 번째 이상부터 되는 거고, 초항은 S1으로서 찾아낸다 라고 계산을 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등비 수열의 합 SN은, 등비 수열의 SN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2분의 초항에다가 n번째 항을 더하고 곱하기 n, 얘가 등비 수열의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설명 안 했죠. 일반항을 우리 d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라고 했지. 그래서 SN을 뭐라고 했지? 이거에 적분하듯이 2분의 dn 제곱하고 그 다음 또 어쩌고 저쩌고 n으로 처리하면 되고, 이 어쩌고 저쩌고는 어떻게 처리하죠? 우리 했던 기억으로 찾아봐. 위에 a n에다가
1을 대입해가지고 처리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 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죠. 특히 특징이 뭐였지? 뭐가 없는? 상수항이 없는 몇 참수? 이차함수. 상수항이 0인 이차함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이차함수의 그 추계방정식으로 많이 처리했었다. 맞지?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부분합 기억나? r-1분의 초항에다가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돼요. r-1분의 초항 r의 n제곱 빼기 1 r-1분의 초항 r의 n제곱 빼기 1. 오케이? 이거 유도 어떻게 하더라? sn을 a 더하기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해서 땡땡땡해서 어디까지 더하지? ar에 n-1까지 더한 게 sn이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다 몇 배를 해요? r배를 해버려요. 그러면 a는 뭐가 되죠? ar이 되고요. ar은요? ar 제곱이 돼요. 땡땡땡 해서 여기 있던 ar의 n-2제곱이 ar의 n-1제곱이 되는 거고요. ar의 n-1제곱은 뭐가 돼? ar의 n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거나 아니면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주면 돼. 나 왼쪽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식에서 위의식을 빼줄 거거든. 그럼 뭐로 묶여? sn으로 묶이지. 그리고 r 빼기 1 맞아? 그 다음에 우변은 여기 세로 다 사라지지. 그러면서 뭐에서 뭘 뺀 게 돼? ar의 n제곱에서 a를 뺀 값이 돼. 그럼 이 양변을 우변도 더 묶어버리자. a의 r의 n제곱 빼기 1. 그러면 sn은 뭐다?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이다. 간단해. 맞지? 근데 또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팁을 줬던 게 뭐냐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뭐라고 했냐면 r의 n제곱하고 어쩌고 저쩌고로 공부하기로 했잖아. r의 n제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sn도 어떻게 되냐면 r의 n제곱 빼기 1에다가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저 어쩌고 저쩌고는 또 뭐로 찾아요? S1이 A1이다.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등비 중앙 좀 설명하다가 말았을 겁니다. 아마 등비수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원리합계 관련해서 제가 개념 뭐 어제 10,000원이 오늘의 10,000원보다 가치가 더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 맞지? 그래서 원리합계 문제도 몇 문제 풀었고 기억나지? 어나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문제 좀 접근해 보려고 해요. 재민 이해되나? 오케이. 숙제 했던 데서 좀 질문 좀 있었어? 얼마나 했어? 거의 못했어. 그러면 나 방금 설명한 거 기반으로 여기 종합 문제 좀 풀어볼게. 264쪽 봐봐. 어차피 설명을 하면서 할 거라서 책만 펴놓고 페이지 264쪽. 자, 내가 여기 1번부터 그냥 되게 차분하게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겁니다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줄게. 그리고 선생님 다 풀면은 어차피 영상도 남아있으니까 지금 막 답 체크하지 말고 오케이? 이따 풀 시간을 또 한번 줘볼게. 1번을 보면은 나는 일단 수열 문제는 뭐부터 확인하냐면 등비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밑줄을 치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놓쳐버리면은 문제 잘못 풀거나 아니면 등차 수열인데 등비 수열로 풀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보통 막 자연수 x, y에 대해서 라고 하면 밑줄 치고 가잖아. 이런 것처럼 등비 수열입니다 라는 걸 찾아냈어. 그런데 항이 두 개가 주어져 있네. 내 눈에는 뭐로 보이냐면 3,4랑 6,32가 보여. 그러면 3에서 6까지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야? 3번 곱한 거지. 그러면 4에서 32까지 몇이 곱해진 거야? 8이 곱해진 거다 라고 바로 찾아냈어. 그러면 우리는 R이 몇이다? 2다. 아니면은 허수 두 개 나오니까. 맞지?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러면 R이 2니까 AN을 만들어 보려고. AN은 2의 n제곱하고 어쩌고 저쩌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가 AN 자체가 R의 n제곱에다가 어쩌고 저쩌고를 만들어내기로 했잖아. 이건 이해됐어? 재민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재민아
3,4 대입할까? 6,32 대입할까? 그래? 3,4 대입할게. 그러면 3을 대입했더니 여기는 8이지. 그럼 우리가 4가 나오려면 몇을 곱해줘야 돼?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나 일반항 다 만든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는데 로그다. 로그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오케이. 로그 뭐가 지금 같은 상태죠? 밑이 같은 상태죠. 맞죠? 그래서 밑이 같은 로그들의 합은 진수끼리의 뭐와 같다? 곱과 같다. 거의 명제로 외워버렸죠. 사실 제가 외웠지 여러분은 곱 하나만 대답하면 되니까 대답하기 쉽죠. 자, 그러면 진수끼리 곱하면 A2 곱하기 A3 곱하기 A4 곱하기 해가지고 몇 가지 곱한 거야? A8까지 곱한 거지. 맞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일반항 자체가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밑이 2인 거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 자, 그러면 A2가 몇이야? 2죠. 맞죠? 2의 1제곱이라고 쓸게요. A3은요? 2의 제곱. A4는요? 2의 세제곱. 좋아. 그럼 A8은요? 2의 7제곱. 그럼 얘들을 다 곱한 거지. 그럼 지수끼리는 다 뭐가 되니까? 합이 되는 거잖아. 근데 1부터 7까지 더한 거네? 1부터 7까지 더한 거네? 평균이 몇이야? 4가 몇 개 있어? 7개 있는 거잖아. 거기에 대한 로그 2. 그러니까 몇이야? 28이 되겠네. 별거 없다, 맞지?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첫째 항이 1인 두 등비수열 AN과 BN이 있어요. 그래서 A2, B2 나눴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A3, 얘는 B4를 곱해는 B4로 나눴는데 4가 됐대요. 그랬을 때 A4 더하기 A5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있으니까 그래? 뭐 두 수열에 대해서 초항만 알려주고 나서 나머지를 내가 계산하라 이런 질문인 거네. 그러면 자, 나 AN을 뭐라고 할 거냐면 지금 알파벳 두 개만 뭐 좋아해? A, B? 좋아. 그럼 얘 공비를 A라고 하자. 안 헷갈릴 수 있겠어, 초항이랑? 한번 안 헷갈려 볼까? 알았어. 근데 이거 지수에다가 N 올리면 앞에 있는 AN이랑 안 헷갈리겠어? 그래, 다른 걸로 바꿀까? 뭐로 바꿀까? P? C랑 D? 오케이. 자, 그러면은 AN의 지수를 C라고 해볼게요. 그럼 C의 N제곱 하고 앞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곱해줘야 하는 거지. 맞지? 근데 1 대입했을 때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지. 첫째 항이 1이니까. 그러면 앞에 뭐 곱해줘야 돼?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BN은 공비 D로 잡기로 했잖아. 소문자 아니면 대문자? 그럼 분자 대문자로 읽어줘도 돼? 이거 안 바꿔도 돼? 고마워. 뒤에 N제곱. 그럼 여기도 1 대입했을 때 1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뭐가 곱해져야 돼? D분의 1 곱해져야 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조건 한번 볼까? A2는 뭐야? C가 되는 거지. B2는요? D 이렇게 되는 거지. C분의 D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A3 C제곱. 그 다음에 B4 D 세제곱. 너가 지금 4잖아. 근데 나 얘를 D 하나 남고 C분의 D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게. 왜 그렇게 했나요? 나 C분의 D가 몇인 걸 아니까. 마이너스 1인 걸 아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D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니까. 걔가 뭐래? 4래. 오케이. 나 이제 D가 뭔 거 찾았어. 4인 거 찾았어. 그러면 C는 뭐야? 근데 D가 4예요. 짠. C의 제곱분의 D의 세제곱이 D예요. 아니요. C의 제곱분의 D의 세제곱이 네. C의 세제곱 네? 나 뭐 다시 설명할게요. 자, A3이 뭐죠? C 제곱 맞죠? 그 다음에 B4가 뭐예요? D의 세제곱 맞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C분의 D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C분의 D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또 하나 뭐 남아? D가 남지. 얘가 4다지.
그럼 C분의 D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그럼 D는 뭐다? D가 4다. 그럼 C는 뭐야? 마 4인 거지. 나 그러면 지금 AN 마 4분의 1 곱하기 마 4의 n제곱인 거고, 맞지? 그 다음에 BN 4분의 1의 4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자 이제 그럼 대입만 하면 되네. A4라는 것은 마이너스 4의 4제곱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맞나? 오케이? 그 다음에 B5 4의 5제곱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 부호 양수 음수? 음수죠.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4의 4제곱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은 64. 얘는 4의 4제곱이다 256. 그러면 두 개 뭐 하면 돼? 더 하면 돼. 아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지. 빼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A, B, 12 대소관계가 정해진 두 자연수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라고 했어요. 에 대하여 A분의 K, B분의 K, 12분의 K가 모두 뭐를 이룬다? 등비수열. 3개 주고 나서 등비수열을 이룬다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지? 등비중앙이잖아. 그러면 가운데 거 뭐 하면? 제곱하면 양 끝에 있는 두 개를 곱한 것과 같은 거지. 맞지? 근데 우리 분자가 K제곱으로 뭐가 돼? 약분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 분해? B제곱분의 1이 12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둘 다 역수하면은 12A가 B제곱이지. 근데 AB 뭐라고 했지? 자연수라고 했잖아. 맞지? A에다가 1 대입하면 제곱수가 됩니까? 이거 지금 질문 이거지 않아? 12에다가 어떤 수의 자연수 A를 곱했는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됐다. 맞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네. 그러면 얘는 중학교 1학년인가? 뭐야? 뭐 상관없지.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A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거지. A는 일단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3이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3 곱하기 1이거나 3 곱하기 4거나 3 곱하기 9거나 이런 식이 아니야? 맞지? 근데 10이 안 되잖아. 첫 번째 조건 때문에. 그럼 그 뒤도 안 되잖아. 그럼 A는 그 뭐로 고정이야? A 3이면 B는 뭐 고정이야? 6 고정이지. 오케이? 그러면 자 다시 봐봐. 몇 분의 몇? 3분의 K랑 4랑 6분의 K가 순서대로 뭘 이룬대? 그럼 또 뭐야? 등차, 중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가운데 거 몇 배는? 2배인 8은 이 양 끝에 거의 합이지. 첫 번째가 6분의 2K, 마지막 게 6분의 K. 그럼 6분의 3K 맞아? 2분의 K. 그럼 K는 몇? 16, K는 16, A는 3, B는 6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4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또 2차 방정식 우리 잘하지. 두 식은 알파, 베타가 더 크대요. 세 수, 알파분의 1, 베타 빼기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하니까 등비중앙을 사용하고 싶은데 식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잠깐만 대기하고 이때 실수 K에 대해서 K 세제곱을 구하시오. 일단 저 2차 방정식 인수분해 됩니까? 딱히 막 되는 모양이 눈에 확 보이진 않네요. 그러면 이제 등비 중앙을 한번 써볼까요? 가운데 거 뭐? 제곱.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뭐는? 제곱은 이 양 끝에 곱과 같으니까 뭐야 분모가 뭐고? 알파 베타분의 분자는 알파 더하기 베타지. 아 이거 2차 방정식까지 줬으니까 무슨 문제겠구나.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콜라보 곱셈공식 변형 이런 문제겠구나. 오케이?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3분의 2K지. 그 다음 알파 베타는 36분의 K 제곱이지. 그리고 우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도 구할 수 있지 않나? 얘는 곱셈공식 변형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거잖아. 맞나?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9분의 4k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9분의 k의 제곱 맞나? 그러면 9분의 3k의 제곱이니까 3분의 k의 제곱. 오케이. 주어진 거 다 대입만 하면 되겠다. 일단 3분의 k의 제곱이 뭐 분의? 알파 베타 분해니까 저 36분의 k 제곱 거꾸로 썼어요. 역수로 썼어요.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3분의 2k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처리만 해주자. 이거 12 그러면 여기 24 약분 했으니까 분모 k. 오케이. 그럼 대각선으로 곱해버리면 k의 세제곱이 72다. 근데 우리 k의 세제곱 구하시오네. 오케이? 이 정도는 기본이죠. 맞죠? 와, 얘는 뭐야?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A1부터 A10까지 더한 것, A1부터 A20까지 더한 것, A1부터 A30까지 더한 게 등차 수열을 이룬대. R의 100제곱을 구하래. R의 100제곱을 구하래. R이 2여도 2의 100제곱이 뭐야? 그냥 뻘소리야. 자 보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이지. 맞지? 그러면 등비 수열은 R의 n제곱 빼기 1의 어쩌고 저쩌고가 곱해진 상태다. 맞나? 이거 방금 배웠잖아. 방금이 아니고 진작 배웠잖아. 방금 복습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다 뭐 대입해봐? 10을 대입해봐. 얘에다 뭘 대입해봐? 20을 대입해봐. 여기다 뭘 대입해봐? 30을 대입해봐. 그럼 얘가 순서대로 뭘 이룬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우리 또 뭐로 연결해? 등차 중앙으로 연결할 거 아니야? 가운데 거 뭐야? 빼 2배. 그럼 2a의 r의 20제곱 빼기 1은 양 끝에 덧셈이지. ar의 10제곱 빼기 1 더하기 ar의 30제곱 빼기 1. 나 빨리 인수분해 하고 싶었어. 이거 싹 다 뭐가 인수분해 되냐면 이게 인수가 있어. 첫 번째 거 봐봐. 이거 a의 r의 10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남는 거 r의 10제곱 빼기 1 곱하기 몇? 2. 합차공식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그대로 a의 r의 10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a의 r의 10제곱 빼기 1에다가 뭐 들어가? r의 20제곱 플러스 r의 10제곱 플러스 1. 맞아? 그러면 보라색 0 될 수 있는가? r이 0이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약분 오케이. 자 그럼 남은 게 뭐야? 2 r의 10제곱 플러스 2는 1. 이거 약분했을 때 1. 그 다음에 플러스 r의 20제곱 플러스 r의 10제곱 플러스 1. 맞나요? 그러면 r의 20제곱 마이너스 r의 10제곱은 0이죠. r의 10제곱 빼기 1은 0. r의 10제곱은 뭐거나 0이거나 r의 10제곱은 뭐다? 1. 그러면 뭐 가져가야 돼? 1 가져가야겠지. 그럼 r의 100제곱은요? 1이죠. 이상한데? 2는 못 나오는 거야. 아, 1이면 왜 못 나와? 그 영어로 나오는 거. 열제곱이 1이면 0이어서 못 나오는 거. 그럼 나누지 말자. 묶자.
A의 R의 10제곱 빼기 1로 묶어버리면 좌변에 남는 게 2배 R의 10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의 20제곱, 마이너스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0인 거지. 그럼 똑같은 풀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R이 10제곱이 1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R이 몇이라는 걸 밀어붙이고 있는 거야? 1이라는 거 밀어붙이고 있는 거지. 그럼 봐봐. R이 1이면 얘가 왜 등차 수열이 이러냐면 얘 A잖아. 근데 R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R이 1이면 A 해서 얘가 10A예요. 얘가 20A고요. 얘가 30A예요. 등차 수열이 이루어요. 오케이? 여기 첫 페이지 한번 풀어볼래요?